LK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방정식과 부등식 답론에서 두 번째 개념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유형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형 1번 볼게요. 바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 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 해가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i라고 할 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해 공식 써주시면 되겠네요. 근해 공식 바로 써볼까요? x는 2a분의 즉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c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을 확인하죠.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 밖으로 꺼내주시면 허수단이니까 꺼내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7을 더해주시면 정답 a 플러스 b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한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무조건 근이 나왔다면 대입해 주세요. 그렇다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k 값 구하고 나면 다른 거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따라서 k 플러스 2는 0이 되므로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죠. 따라서 원래대로 다시 넣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3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죠. 따라서 여기서는 너무 쉽게 되죠.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하신 결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자 안 해도 다 알겠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고 다른 한글은 마이너스 1 아니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되겠습니다. 여기 절대값은요, 아시겠지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 양수가 될 때랑 음수가 될 때랑, 양수 또는 0이 될 때랑 음수가 될 때랑 나눠서 풀면 되겠네요. 요것만 풀어주신다면 절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나와주시면 돼요. x-2는 2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여기서 인수분을 바로 합니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4는 탈락시켜야겠다.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x는 1 하나 나왔습니다.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됐어요? x가 1이다 라는 근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2 없어지고 그냥 0이 되므로 인수분해 주시면 x 괄호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므로 x가 0 또는 x는 3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x가 3분의 2보다 작다는 조건 확인하시고 x는 3 없애버려야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 x가 1인 거랑 x가 0인 거 있으니까 두 근 합해주시면 정답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형 3번 정답은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어서 유형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4번은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에요. 문제 보시면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괄호 k 플러스 3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요.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정수 k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럼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기억나셔야 돼요.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판별식 D가 바로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를 만족시키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1차항 개수가 짝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짝수 공식 4분의 D 쓰도록 하겠습니다.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게 바로 0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양수이므로 보세요. k제곱 날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6k 플러스 10이 0보다 크게 되겠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작은 정수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유형 5번입니다. 개수가 문자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A, B, C에 대해서 B가 A-C라고 할 때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는 0의 근의 판별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판별을 한다고 했어요. 일단 판별식 쓰시면 되겠네요. 판별식 이제 안 쓰고 D라고 쓸게요. 이 판별식 보도록 할 텐데, 그 판별식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AC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시니까 플러스로 부호 바뀌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힌트가 있네요. B가 A-C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 대신 A-C를 대입해 보니까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전개하셔도 좋겠지만 여기 바로 보시면 이거 생각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 되겠습니다. 이 곱셈 공식 변형에서 배웠죠? 이거 A-C 있는데 4AC가 더해졌으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C도 바로 실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얘는 안 보이니까 다시 쓸게요. 실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얘는 허근은 안 가지겠죠. 따라서 얘는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크게 실근을 가진다 라고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형 6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삼각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삼각형. 다음 2차 방정식 보세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a a 괄호 a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3 ab 플러스 bc 플러스 c a는 0 이 중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판별식 쓰시면 되겠네요. d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중근까지니까. 짝수 공식 쓰셔야 되니까 d가 아니라 4분의 d 쓰는 게 좋겠어요. 4분의 d는 얼마예요?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괄호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보시면 전개해 주시면요. 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일단 나오게 되겠고,
플러스 2ab죠. 플러스 2 괄호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니까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만 붙고요. 거기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니까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하냐면요. 제가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말씀드렸는데 다항식 연산이랑 인수분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공식 꼭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얘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바로 앞에 지울게요. 얘 2분의 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다 2가 곱해지게 될 텐데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하나씩 묶어주니까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었죠. 좀 더 자세한 풀이를 보고 싶다면 다항식의 연산이랑 3단원 인수분해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다음 값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실수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A, B 같고 B, C 같고 C, A 같으니까 A, B, C가 모두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 C가 모두 같으니까 바로 정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 세변 A, B, 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바로 어떤 삼각형이라고요?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7번은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에요. 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다들 아시죠? 왜냐?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뭐 2차식이 2차 방정식이라고 친다면 중근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판별식이 0이다만 이용해 주시면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X에 대한 2차식 다음과 같은 2차식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실수 K 값을 구해보라 했습니다. 싹수 공식이니까 4분의 D 쓰도록 할게요. K-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여기서 전개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우고요. 3K-3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따라서 K의 값은 1이 되는 것을 확인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6이 되므로 2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알파 베타는 3분의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 구해 놓으시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넣어주시면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가 되므로 정답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다음 값은요 0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유형 9번 근과 개수의 관계 또 나왔어요.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알파 베타 지금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다음 2차 방정식에서. 다음 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뭘 떠올려 주셔야 되냐면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그럼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은 0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베타도 똑같이 베타 대입한 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항시켜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의 값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3a 마이너스 1을 전개해 주시면 얘 넘기면 바로 마이너스 2 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럼 얘 똑같이 나오겠네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2 베타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그럼 지울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왼쪽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알파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2 베타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4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그래서 4 곱하기 1 해서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시 다음 값은 4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유형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근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자, 2차 방정식.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두근의 b가 2대 3이다. 2대 3이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그냥 뭐 b니까 두 근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2알파랑 3알파 이렇게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m, 5 가로 m 플러스 2가 얼마예요? 바로 5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마이너스 6m이 6알파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5로 약분되죠? 따라서 알파는 m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여기서 6 약분되니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m이 되는 것을 확인됩니다. 여기 알파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m 플러스 2의 제곱 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마이너스 m이 되겠고 m 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가 0이니까 m 플러스 1 m 플러스 4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 또는 m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든 실수 x값의 m의 값의 곱은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얼마?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은 바로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정계실 결정 이어서 가볼 거고요. 이번에는요. 근의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k 플러스 3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그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일단 먼저 실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k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알파 베타가 k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게 되고요. k가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전체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5가 되겠고요. 여기서 넣어서 구한다면 뭐 k 값은 금방 구하겠네요. 뭐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5가 되므로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7은 0이 되므로 k는 마이너스 1 또는 k가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될 k가 7이 나오게 될 건데 7은 될 수가 없죠. 왜냐? k가 2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미정계실 결정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두근이 일단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첫 번째에서.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니까 두근이 2a하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두 개 더해준 거는 2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마이너스 b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준 거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12가 되면서요. 바로 a는 2분의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 2분의 3 더해주니까 아니 대입해주니까 3 빼기 4가 마이너스 b가 되므로 b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b 값 다 나왔죠? a 플러스 b의 값은 2분의 5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13번 되겠습니다. 좀 길죠?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되겠습니다. 자, 준수와 민지가 이 다음 풀었는데 준수는 일단 B를 잘못 보고 풀었어요.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준수는 A와 C를 잘 본 거죠. 그러면 두근의 곱 A분의 C는 잘 봤네요. 마이너스 12다 라고 A분의 C가 일단 여기서 힌트 얻을 수가 있겠고요. C는 마이너스 12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는 C를 잘못 봤어요. 그니까 1창은 제대로 구했겠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은 제대로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7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a분의 b가 4가 되므로 b는 4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 개 다 구했죠. 그러면 위의 식에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a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가 0이 되겠고요. 여기서 a는 다 날아가겠네요. 약분시켰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0이 되므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2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음수인 건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 x는 마이너스 6 음수인 그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형 14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에요.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을 세우는 연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세워주시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1 알파 베타 2분의 7인 것까지는 다 알 거예요. 여기까지는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요. 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얘 두분으로 한댔어요. 그러면 두분의 합이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바로 2분의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전개해준 거예요. 지금 플러스 1 된 거기 때문에 2분의 7 빼기 2분의 1 빼고 더하기 1 하시니까 얼마? 바로 4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근의 곱이 되는 것을 확인했죠. 따라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합이 되겠냐?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고 곱이
4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네요. 뭐 x제곱까지 일단 세워주시고 플러스예요. 왜냐? 마이너스 합 x거든요. 따라서 플러스 2분의 3x 되겠고요. 곱은 그대로 4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x제곱의 개수가 뭐예요? 2라고 했으니까 전체 2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는 0 되겠고요. 전개해 주시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 구하는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보도록 할게요. 유형 15번입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 우리 2차식 인수분해 왜 배웠는데 또 하냐고요? 바로 이 문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 한번 2차 식에 한번 0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는 0 붙이면 어떻게 돼요? 2차 식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2차 방정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짝수 공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1 마이너스 6이 되므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근이 나왔어요. 이 근이 나왔다면 이 근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2차 방정식 말고 2차 식에서 본다면 여기다 넣으면 값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치. 이걸로 이 근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펼쳐보면 1 플러스 루트 5i 하나랑 1 마이너스 루트 5i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x하고 1 플러스 루트 5i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돼야지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요 1 마이너스 루트 5i 나오려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가 나와야지만 여기다 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다음 2차식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랑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곱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차식 이제 fx는 0과 fax 플러스 b가 0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일단 근이잖아요. 그러면 알파를 넣건 베타를 넣건 일단 넣어보면 F알파 0, F베타 0 요 값을 일단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2차 방정식 F 4x-3은 0이라는 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4x-3은 알파가 되겠고 4x-3 베타라고 한 다음에 이걸 x로 정리해 준다면 이 f 4x-3은 0에서 두근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x는 알파 플러스 3,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거에서는 x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바로 두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두근의 합 보시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6 되겠고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6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4분의 12니까 두근의 합은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형 16번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유형 1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혈례근이고요. 이번이 마지막 유형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유형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ab는 0 a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2i가 되겠죠. 이때 2차 방정식이 혈례근이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모두 실수인 거 알 수 있죠. 실수 ab라고 했으니까.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 되기 때문에 모든 근이 실수가 되므로 모든 근이 아니라 모든 개수가 실수가 되므로 혈례 복소수의 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두 근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죠. 그렇다면 두 근의 합 a 마이너스 b가 구해지겠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즉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돼요? 3 플러스 루트 2i랑 3 마이너스 루트 2랑 더했어요. 6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가로 a 마이너스 b는 6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a 마이너스 b 가로 썼네요. 죄송해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a, b는 어떻게 구할까요? 두 분의 곱이니까 3 플러스 루트 2i랑 3 마이너스 루트 2i 곱하니까 9 빼기 마이너스 4 해서 바로 13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a, b는 13이 되겠네요. 13이 아니죠. 루트 2i는 9 마이너스 2니까 11이 되겠죠. 11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계산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어쨌건 여기까지 구했죠. 이 두 개를 구했다면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곱셈 공식의 변형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a 플러스 b제곱이 아니라 a 마이너스 b제곱으로 해야지 다음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플러스 2ab니까 36 플러스 22 해서 정답은 58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다음 문제의 정답은 5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까지 2차 방정식의 문제풀이 마무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2차 방정식에 더 연계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개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